네, 지금은 이제 1차 시험의 마지막 과목이죠. 가장 어려운 과목. 네, 회계학. 네. 수많은 관세사 수험생들 중에 1차 수험생들을 가장 악몽의 구렁텅이로 그죠. 과목이죠. 네. 과목 소개를 한번 부탁드릴게요. 예. 회계학은 우선 회계 원리, 중급 회계, 원가 회계로 구성되어 있어요. 근데 사실 회계 원리는 시험에 나온다고 보면은 좀 곤란하고요. 그냥 중급 회계를 공부하기 네. 위한 과정이죠. 네, ABCD라고 보면 되죠. 영어를 공부하기 위한. 그래 중급 회계가 30문제, 그리고 원가 회계가 10문제, 네. 그리고 이 총 40문제 속에 말 문제라고 해서 네. 이제 회계라는 게 숫자인데 이제 말로 옳냐 그르냐를 그렇죠. 이제 고르는 그 말 문제가 10문제가 포함되어 있어요. 국제 회계 기준에 네, 그죠. 오히려 계산 문제보다 어려운. 네, 맞아요. 네. 있죠. 그래서 이 회계학이라는 게 수험생의 시각으로 본다면은 진짜 굉장히 애매해요 이게. 왜 그렇죠? 이게 2차 시험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되고 그리고 관세사 실무에서도 사실 네, 쓸 일이 그렇게 없어요. 솔직히, 예.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공부를 안 하자니 1차 시험 꽈랑률이 이게 어마어마하고 40점 넘게 너무 어렵죠. 네. 그렇다고 해서 많이 하자니 괜한 이제 헛소비를 하는 게 아닌가. 낭비가 아닌가. 네. 굉장히 애매한 과목인데 그럼에도 이제 1차를 좀 안정적으로 붙여놔야 2차 시험에 진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2차를 여는 키는 회계학에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어쩔 수 없지만 화가 나시더라도 인정하시고 많이 투자를 하셔야 돼요. 인정? 네. 인정. 자 그럼 회계학 인터넷 강의 뭐 인강 안에는 실강도 포함되어 있으니까 네네. 강의를 들을 때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우선은 강의 순서를 좀 말씀드리자면 강의 순서는 당연히 회계 원리가 첫 번째가 되겠죠. ABCD를 배워야 영어를 좀 알 수 있으니까. 회계학과나 관련 전공자들도 들어야 될까요? 혹시 학교에서 배우는 거랑 네네. 학원에서 이제 배우는 거랑 약간 다를 게 있나요? 전공 과목을 제가 들어본 결과 회계 원리를 들으셨다면은 굳이 회계 원리를 들으시진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바로 중급 회계로? 네네. 하지만 이제 대학교 전공 수업에서의 중급 회계와 시험에서의 중급 회계는 좀 많이 달라요. 접근법도 다르고. 예. 네. 내용 자체가 다르다는 게 아니라 관세사 회계학의 경우는 정답을 빨리 찾아야 되는 그런 뉘앙스의 시험이기 때문에 좀 그렇죠. 접근 방법이 좀 다르고. 아무래도 학과 쪽에서 네. 배우는 거는 우리가 학문으로서 접근을 하는 거기 그죠. 때문에 네. 약간 진짜 빨리 합격을 하고 싶으시면 학원 강의를 듣는 게 네. 요령을 배우는 게 조금 더 네. 편하지 않을까 싶네요. 그렇기 때문에 회계 원리는 뭐 제치시더라도 네. 중급 회계부터는 꼭 강의 수강을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전공자들하고. 예,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이제 중급 회계를 들으셨다면은 그 다음에 이제 원가 회계를 듣는 게 맞는 순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회계학에 대해서 그런 강의 커리큘럼을 어디까지 따라가야 되는가 또 문제인데 저 같은 경우는 기본 강의와 문제풀이 강의까지를 다 들었거든요. 저도 그렇습니다. 네. 중급 회계, 원가 회계 둘 다 들었는데 이건 둘 다 들어야 돼요. 네. 빡세네요. 네, 이건 필수적으로 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기본 강의를 듣고 나서 문제를 풀려고 그러면은 풀 수는 있어요. 5분 동안. 네. 5분 동안 회계 문제 풀면은 또다시 1차 시험에 가야 되거든요. 다시 관세법 강의를 들어야 되는 그런 불상사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네. 네네. 문제풀이를 들으시면서 어떻게 문제를 빨리 푸느냐를 먼저 배우셔야 돼요. 그렇게 동의하시죠? 저도 동의하고요. 왜냐면 네. 우리가 기본 강의만 듣고 문제를 풀려고 하면 진짜 5분 걸려요. 맞아요. 문제가 지금 40개인데 네네. 하루 종일 풀어야 됩니다. 네네. 요령을 빨리 배우기 위해서는 문제풀이 때 또 스킬을 또 알려주시거든요. 맞아요. 강사님들이. 네네. 그래서 그걸 배우기 위해서 문제풀이까지는 좀 들어야 되지 않나 회계학은 생각합니다. 네. 매번 말씀드려서 별로라고 아니 생각하시겠죠? 계속 들어야 돼. 들어야 됩니다. 예. 저희가 그 과목들을 강의를 찍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강의 추천은 오해 소지가 있기 때문에 추천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절망의 과목 네. 회계학 공부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거는 제가 생각해도 좀 이것만큼은 좀 따라와도 괜찮은 게 저 회계에는 진짜 80점을 밑으로 가본 적이 없습니다. 시험 두번 쳤는데. 그러면 회계사 시험으로 가는 것도 생각을 해보신 게 어떠세요? 그거는 지금 막 생각합니다. 예. 오케이. 네, 우선 첫 번째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관세사 시험에서의 회계학은 논리로서 이 회계를 어떻게 풀어가냐가 아니라 정답을 빨리 찾아야 되는 과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된다면은 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을 깊숙이 파고드는 것은 회계사분께 맡겨드리고 그렇죠. 그런 것들은 과감하게 버리시고 오로지 정답만을 찾기 위한 과정을 공부하시면 좋다는 점.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학문적으로 접근하지 마시고 웬만하면 네네. 기술적으로 기술을 배운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죠.
편할 것 같아요. 마음이. 네. 오히려 이제 회계를 공부하면 분계라는 게 꼭 따라오잖아요. 예, 분계를 사실 전 많이 해보진 않았어요. 저도 별로 안 해봤어요. 네. 단지 이 뭐 재고자산이면 재고자산 뭐 이런 이해를 하기 위한 분계를 좀 본 적은 있지만 그렇죠. 실제로 제가 펜으로 분계를 해본 적은 거의 없어가지고 할 일이 별로 없어요. 네. 1차 관세사 1차 회계는. 네. 정말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정도로 학문으로서 접근하시면 정말 굉장히 곤란해집니다. 그리고 회계학이라는 게 실제로 시험을 치르시지 않으신 분들은 시간이 부족하다라는 말을 좀 공감을 못 하시는데 사실 시간이 굉장히 많이 부족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내세법을 푸시고 나서 회계를 푸실 때 모든 문제를 푸시지 못하기 때문에 원가 회계 부분을 버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 그거 진짜 안 네. 좋습니다. 사실. 네. 그래서 이 원가 회계를 절대 버리시면 안 돼요. 절대 버리면 안 되고 최소한 3-4문제는 가져간다 확실하게 네. 이렇게 네. 생각을 하시고 일렬로 세우시더라도 어느 정도 한 바퀴는 도셔야 3-4문제를 풀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근데 그것도 다 모르고 찍어버리면 합격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네. 그리고 전 가장 큰 이 버리지 말아야 될 이유라고 한다면은 중급 회계가 문제가 쉬운 것도 많고 어려운 것도 많지만 원가위 같은 경우는 극과 극이에요. 엄청 쉬울 때가 있고 엄청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 엄청 쉬울 때가 그 수험생분들이 시험을 보실 때 그때라고 또 장담을 또 못하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대비하기 위해서 꼭 가져가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회계학이라는 게 2차 과목이 아니기 때문에 네. 공부하시는 수험생분들이 난 이거 버려, 이 파트 버려, 저 파트 버려 이렇게 버리는 경우가 좀 많아요. 다 버리면 못 나와. 네. 근데 이 버리는 파트가 있을 수가 있는 게 강사분들께서 간혹 버리라고 하는 파트가 간혹 있어요. 그럼 전 무조건 버립니다. 네, 네. 이거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찍는 건데 강사님들이 이제 버리라고 하신다면 과감하게 버리세요. 왜냐면 네. 강사들은 보수적으로 가르치거든요 항상. 네네네. 근데 그런 강사님마저도 이거 하지 마 했는데 네. 하는 사람이 바보예요. 네. 강사들도 왜냐면 자기가 가르친 범위 밖에서 나오면 네. 본인한테 위험하기 때문에 최대한 나올 수 있는 건 다 가르치거든요. 네네, 맞아요. 근데 강사가 버리라고 했는데 계속 그걸 붙잡고 있으면 네. 굉장히 시간 낭비입니다. 또 강사님이시잖아요. 네, 실제로 경험담이시기 때문에 굉장히 보수적으로 가르치시니까. 그렇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강사님들께서 이제 버리라고 하시는 거는 버리시고 제발 본인 판단에 이제 버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많은 걸 하지 마세요. 네네네. 하라는 건 안 해요. 네. 하지 말라는 건 네. 집중해서 하더라고. 이것 때문에 괜히 악플 생기는 거 아니에요? 아 괜찮아요. 계정 삭제합니다. 근데 말 문제가 10문제가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관세사님 말씀하셨다시피 계산 문제보다 어려울 때가 많아요. 아 진짜 우리 말 문제라고 하면 쉽다고 생각하잖아요. 네네네. 너무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어려워요. 네 아무튼 이 말 문제 같은 경우는 시간을 내서 공부하시기보다는 짬짬이 시간이 나실 때마다 그 말 문제를 모아놓은 그 문제의 집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어느 학원 강의를 들으시든. 네. 그래서 그거를 시간 날 때마다 보시는 게 가장 좋고 시험 시간이 80분이잖아요. 네 근데 내세법을 25분 안에 끊는 거를 연습을 해야 돼요. 맞습니다. 회계학을 60분 이상 해야 돼요. 네. 네. 그래서 그렇게 연습을 하신 다음에 그 시간 투자를 하시고 또 이런 문제 푸는 순서까지 정해주시면 또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말 문제, 열 문제를 먼저 푼 다음에 그 다음에 중급 회계를 풀고 그 다음에 원가 회계를 풀었거든요. 근데 이게 한 가지 맹점인 게 저는 말 문제를 뒤에다 풀었어요. 왜냐면 아. 계속 똑같은 건데 계속 왜냐면 말 문제니까 내가 아는 아, 걸 안 했어도 계속 본단 말이에요. 네네네. 계속 맞는 것 같고 그래서 네네네. 오히려 저는 시간이 말 문제를 풀 때는 막 더 많이 쓰게 되고 네네네. 헛 시간을 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취사 선택하시면 네네. 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추천드리는 점은 이러한 푸는 순서 방식까지도 자기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게 이거 자체가 중요하죠. 네, 그래서 이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였죠. 네. 그리고 최종적으로 회계학 같은 경우는 기본서와 문제집 둘이를 통틀었을 때 저는 10회독이면 이제 회계학을 씹어 먹는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10회독이죠. 진짜. 네. 10회독. 그래서 저는 진짜 10회독 정도 하고 시험장에 들어간 것 같고요. 그래서 정말 회계학은 저는 거의 2번 정도 풀었던 것 같아요. 진짜요? 그 짧은 시간 동안. 근데 엄청 빨리 풀었던 것 같아요. 너무 많은 정열을 쏟으신 거 아니에요? 네. 물론 저는 이제 공부를 회계학을 좀 과하게 하다 보니까 이 판단이 굉장히 빨랐어요. 이거는 내가 시간 투자를 한다면 풀 수 있다 없다에 대한 이 판단이 되면 거의 붙어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 판단이 굉장히 빨랐기 때문에 저는 과감하게 버리는 것은 버리고 풀 수 있는 건 풀고 그래서 제가 풀 수 있는 건 다 풀어서 그런지 80점이 나왔던 것 같아요. 회계학 80이면 진짜 높죠. 네네네. 제가 67.5점 맞았는데도 굉장히 높은 점수였어요. 맞아요. 네. 그 80점이라고 하면 솔직히 이거 좀 바보라고 하잖아요. 좀 바보죠. 관세법도 아니고. 1차 시험에 너무 많이 해버린다고. 심지어 관세법은 97.5거든요. 1차
수석은 뭐 안 줍니까? 아 1차 수석 못했어요. 네, 저보다 더 하신 분들 많아요. 아 독합니다. 네네. 근데 이 정도로 해줘야 네. 이분들 결국 1차에 그렇게 이제 정력을 뺏겼지만 웃었잖아요. 1차는 저는 좀 보수적으로 하는 것은 추천을 드려요. 네네 맞습니다. 자 지금 공부법을 봤는데 네네. 시간 투자는 네 과목 중에 어느 비율로 어느 정도 해야 되는지. 예,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회계하는 게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비율로 따지자면은 10시간이라고 공부를 이제 가정을 했을 때 4시간 정도는 회계하게 투자해야 되지 않나. 아무래도 그렇죠. 네, 그리고 과하게 한다면은 정말 5시간 정도. 좀 많이 4시간 봐야 정도면 좋은 것 네, 같아요. 네, 네, 4시간 사실 과했네요. 네. 그래서 그 정도 투자를 해야 회계학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시간적으로 또 휘발성이 굉장히 많거든요. 돌아서는 까먹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절대적인 시간량을 많이 투자해야 돼요. 아, 저 이거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휘발성이 강하다고 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저는 손이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맞습니다. 계산기에 네. 쫙쫙 달라붙어야 돼요. 찹쌀통 네네. 만지듯이 네네. 이제 손으로 계속 공부하셔야 네. 내가 머리로는 잊어버렸어도 시험장에서 손이 기억해서 손이 나가요. 네. 현재같이 계산한다거나 이럴 때 네. 쭉쭉 이렇게 나갈 수 있게 손으로 계속 네. 풀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는 이 말에 정말 공감을 하고 강사님들도 이 말을 꼭 하시거든요. 네. 근데 안 하시는 분들이 좀 많나 봐요. 정말. 눈으로 계속 논리만 따라가면은 시험장에서는 눈으로만 계속 네. 하니까 안 그럼 풀립니다. 결국 다시 관세법을 보시겠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진짜 꼭 하셔야 됩니다. 네, 손으로 푸세요. 네네네. 시험이 얼마 안 남았는데 그럼 공부 네. 방향은 또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우선은 이 또한 뭐 저희의 개인적인 뭐 네, 의견이고 항상 개인적입니다. 네.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안 하셔도 합격하실 수 있어요. 안 하시고 관세법으로 다시 돌아가실 수 있어요. 네네네. 하지만 이제 제가 이제 했던 제 방법 중 하나는 저는 이제 회계학을 공부하기 직전에 항상 40문제를 풀었어요. 네, 이 문제를 구해가지고. 네. 너무 빡세다. 좀 빡세게 했습니다. 네, 네, 네. 그것도 심지어 시간을 재가지고 네. 모르는 거는 과감하게 풀지 않고 그렇게 시간을 재고 5회 말까지 체크를 했거든요. 네, 좀 과하게 했습니다, 사실. 네, 네. 네. 그리고 시험에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오히려 말 문제를 좀 더 집중해서 공부를 했었어요. 네, 그때부터는 회계가 공부하는 시간, 절대적인 시간 속에서도 말 문제를 공부했었거든요. 원래 평소에는 뭐 밥 먹을 때나 화장실 갈 때, 뭐 이동할 때 이럴 때 말 문제를 잠깐씩 한 번씩 읽고 이렇게 아, 이렇게 적는 카드 꺼내가지고 네. 이렇게 해서 네. 그걸로 이제 나중에 또 네. 네. 그런 식으로 했었는데 네. 시험을 앞두고 나서부터는 이제 공부하는 시간 속에서도 말 문제를 공부하고 최대한의 점수를 뽑아내기 위해서 공부를 했었죠. 네. 네. 이렇게 하시면 80점 맞을 수 있습니다. 네. 이거 너무 과하기 때문에 여기서 약간 조금 다운그레이드 시켜서 네. 하시면 60점 정도는 네, 네. 충분하실 겁니다. 근데 결국은 이제 필수적인 사항은 손으로 공부하시라. 네, 손으로. 네, 라는 것과 실패독을 목표로 하시라. 네, 스테도. 네, 라는 거. 이 두 가지를 하시면 굉장히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정리됐네요. 손으로 10번. 네. 끝. 그러면 이제 그다음부터 2차 과목. 2차 과목 넘어가야죠. 네, 2차 과목 관세법에서 한번 뵙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안녕. 안녕.